사실 뾰족한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자기네 능력을 고도화시킬 겁니다. 고도화시키는 것도 큰 걱정인데 그 고도화되고 나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북한만이 미국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나라예요. 중국도 미국 불바다 만들겠다는 얘기 안 하고 러시아도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얘기 안 했는데 핵무기가 없을 때는 미국이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자기네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먼저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바로 북한하고 같이 있으니까 북한이 얻어맞아 가지고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이미 갖고 있는 능력만 갖고도 즉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하고 일본을 다 위협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도 자위권은 확보가 됐는데 더 이상의 그런 거는 필요 없다. 그래서 무모한 그런 건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지역 안정을 위해서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그러니까 핵무기 자체로 봐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군사적인 목적이나 그런 무기 개발 목적으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강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동맹과 맞바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핵무기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핵무기를 우리가 못 갖는다면 어떻게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야 이거 쓰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미국에서도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쓰면 북한 정권은 끝이다. End of the regim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에는 그런 강한 표현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강한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의지도 표시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왠지 모를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64%, 70%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져야만 안심이 되겠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국에다가 핵무기를 막 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로부터 핵무기를 맞고 싶지 않아서 또 우리도 핵무기를 갖더라도 이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방어 목적으로 억제 목적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건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안은 지금 뭐 이제 뭐 미국하고 새로운 뭐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다시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하나의 또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술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되는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 방안, 갖다 놓는다면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이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될 겁니다. 항공모함이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함대를 보호하고 또 그 공세적인 작전 또 방어 작전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는데 항공모함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해군의 역할이 한반도 주변에 중점을 두고 해왔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럴 경우에는 굳이 우리 항공모함이 필요 없는 겁니다. 육지에 가까우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양 해군으로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해군이 저기 동남아도 가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항공모함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해군이 동남아까지 갈 일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뭐 물론 페르시아만에 가 있지만 그거는 해적들에 대한 그 반해적 활동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항공모함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한 척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한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척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작전하고 있고, 하나는 작전하러 준비하고 있고, 하나는 들어와서 그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척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동해서 남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해가 있기 때문에 1, 2, 3함대가 있듯이 각 함대마다 항공모함이 세 척씩 있어야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9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논의는 지금 해군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배에 승선할 수 있는 해군 요원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니까 이 한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해군 장병을 늘리고 현재 있는 배라도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에 대한 논의는 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일 관계, 특히 한미일 군사 안보 관계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받는다든지 일본이 미사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그것을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그나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사일을 위협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연계시킬 건가 이런 거는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인도주의적인 것들, 뭐 해상 조난이라든지 또 해상 그 해적들이 있거든요. 해적들에 대한 대해적 활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역의 평화적인 목적 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또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은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본의 어떤 잘못을 잊어버리거나 또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 확립한 상태에서 미래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그 일본 전함이 부산에 들어왔는데 그 5.11기와 비슷하게 생긴 또 5.11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길을 이제 달고 들어왔잖아요. 일본 측에서는 그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한테 가슴 아픈 일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그 소위 말하는 딜 브레이커 있잖아요. 이걸로 그 기 하나로 인해서 서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일이 그냥 딱 단절되는 그러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또 몇 사람의 한국이나 일본의 망언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 나라의 발전 가는 과정이 단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을 잘 이렇게 경중을 따져서 하여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과 또 봉급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그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지원율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과 틀리게 BOQ가 제공된다고 하지만 BOQ 자체가 너무 낡았거나 1인 1실이 되어야 되는데 1실 2인 또는 3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3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이 안 나온다든지 겨울에 춥다든지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에 사는 입장에서 너무나 열악한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군인이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대는 그런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초급 간부들한테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든지
또 병사들을 갖다가 과잉 보호하기 때문에 지휘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주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병사들에게 200만 원 주는 거는 200만 원을 주고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복무 여건에 지금 얘기가 안 되는 뭐 월급이라든지 뭐 숙소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들이 그야말로 초급 간부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데에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대장이면 소대장답게 부소대장이면 부소대장답게 대우를 받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주어져야 됩니다. 이 전투기가 중요하고 뭐 탱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은 이거 공짜로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 6위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탱크 숫자가 몇 대 있고 비행기가 몇 대 있냐 이거지 그거를 실제로 조종하고 탱크를 타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이 이게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척도가 없잖아요. 각 개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소명의식을 갖게 하려면 일단 대우가 괜찮아야 되는데 대우도 부실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 문제가 하나의 변곡점이 돼서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중국군이 작년, 재작년부터 전반적인 개인 화기를 지금 개선하고 있어요. 중국군이. 근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조준경이라든지 총이라든지 개인 군복 이런 거를 중국군이 지금 싹 바꾸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저 동북아 3국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지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뭐 최저 입찰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에서 입찰을 하고 입찰한 것 중에서 제일 최저가를 하고 이런 규정들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무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지. 아니 볼펜 사는 거하고 총 사는 거하고 똑같은 규정을 대가지고 하면은 이거 되겠어요? 더군다나 볼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구려 2개 사주는 것보다 좋은 거 하나 사줘서 그 왜 그 잉크도 막 흘러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무기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 정부의 국방안보 방향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거는 보다 더 실질적인 거, 기초와 기본에 대한 건데 거기는 아직도 못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건강해야 군도 건강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병행해야 돼서 이 군의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이 국방부에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국방부가 잘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지와 질타를 동시에 다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